2026 북중미 월드컵이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최종 예선 3경기만 마무리하면 아시아 지역 본선 진출 팀들이 대부분 정해지게 되고 나머지 1.5장을 위해서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최종 본선 진출 팀들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7경기를 치른 현재까지 C조 1위로 4승 3무, 승점 15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가 없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일본, 이란, 사우디, 호주 같은 팀을 상대한 것도 아닌데 패배가 있다는 것은 아예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고 무승부가 3번이나 있다는 것도 오히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FIFA 랭킹 100위권 팔레스타인의 홈 어웨이 모두 비기면서 체면을 구겼고 이번 7라운드에서 또 홈에서 오만에게 비기면서 체면을 구기게 되고 한국 월드컵 진출 위기설까지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오만을 상대로 경기한 곳은 고양 종합운동장이었고 깜짝 놀랄 정도로 무기력한 한국의 전반전이었는데 이강인이 교체 투입되면서 곧바로 밀집 수비를 깨뜨리는 패스 한 방으로 황희찬이 득점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주었고 후반에도 이강인 효과는 확실히 느껴졌는데 종료 10분을 남기고 이강인이 발을 잘못 디디면서 쓰러졌고 그 사이에 동료들이 갑자기 집중력을 잃으면서 통안의 실점으로 무승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쪽 바다 건너 일본은 잡을 경기들은 확실히 잡아주면서 월드컵 본선 조기 확정을 하면서 축제 분위기였는데 한국은 오히려 오만에게 비겼듯이 요르단에게도 최악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월드컵 진출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르단은 작년 아시안컵 4강전 때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면서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 절호의 기회를 날리게 만들어준 팀입니다. 물론 클린스만이 집권했을 때 그냥 선수들이 알아서 경기 결과를 내주면서 꾸역꾸역 올라갔고 동료들 사이에 잡음도 생기면서 경기를 망친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르단에게 힘없이 무너진 것은 경기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최종 예선 요르단과의 1차전 경기에서는 2대0으로 승리했었는데 그때는 요르단의 에이스 알타마리가 부상으로 빠지기도 했고 베스트로 한국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감독은 지금 한국은 손흥민이 건재하지만 김민재, 이강인이 빠진 팀을 알고 있어서인지 한국이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라면서 한국을 잘 알고 있고 요르단도 월드컵에 나갈 자격이 있다면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언론들이나 전문가들 모두 이 경기에 대해서 지레 겁먹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이 국가대표 경기에서 졸전을 한두 번 당한 것도 아니고 아니 진짜 쫄지 맙시다. 네. 잔디 문제야 양팀이 똑같은 문제인 것이고 전술 없다는 거 빼고 전력이 한국이 더 강한데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네. 자, 아무튼 4만여 관중들이 응원해주는 만큼 이 경기 반드시 승리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경기 1시간 전 라인업이 공개가 되고 아이고 참 제가 예상했던 라인업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골키퍼 조현우, 설영우, 조유민, 권경원, 이태석, 박용우, 황인범, 이동경, 이재성, 황희찬,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정통 스트라이커가 아닌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내세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세훈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세트피스에서 헤딩을 누가 하나요? 네. 그래도 중원에서 패스를 뿌려줄 황인범, 이동경이 있다는 게 그래도 든든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 선발 출전으로 A매치 133번째 출전이 되었고 이훈재와 함께 공동 3위가 되었습니다. 월드컵 본선 전에는 한국 역대 1위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은 역시나 스트라이커로 출전하고 황희찬이 왼쪽 윙어, 이동경이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황인범의 왼발 중거리 슛이 나오면서 기선제압을 했고 전반 5분 만에 한국의 선제골이 터집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의 날카로운 킥에 침투한 이재성이 발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92년생 동갑내기의 합작골이었습니다. 손흥민은 A매치 21개 도움으로 이제 역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후에도 손흥민은 포백을 뚫는 침투로 골키퍼와 1대1 상황도 나왔는데 터치가 살짝 길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반 10분 동안 이 경기는 오만전과는 전혀 다르게 흥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이 물러서지 않고 달려들다 보니까 한국의 패스 플레이들이 살아나고 선수들도 스위칭이 잘 이루어지면서 한 차원 높은 클래스로 보였습니다. 우선 손흥민이 정말 미치게 열심히 뜁니다. 에이스이자 형이 이 정도로 열심히 뛰면 동생들 정신이 번쩍 들죠. 네. 첫 골이 들어간 후에도 손흥민은 곧바로 동생들의 멘탈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30분 동안 한국은 경기를 장악하면서 압도하고 더 많은 골이 나올 것 같은 기대감만 쌓여가는 순간 한 번에 기회를 내주고 바로
실점을 해버리는 허탈한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알타마리가 박스 안으로 드리블 돌파를 하는데 물러서기만 하면서 수비하는 모습은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40분에 손흥민의 센스 있는 패스에 황희찬의 로빙슛이 나오기도 했는데 골키퍼에 막히면서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요르단은 적은 공격 기회 속에서 날카로운 플레이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의 수비가 그만큼 허술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전반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졌지만 더 이상의 골이 나오지 않았고 한국의 점유율은 70%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압도를 했는데도 슈팅과 유효슈팅이 요르단과 서로 비슷했습니다. 네, 좀 민망하네요. 같은 시간에 중국은 호주에게 0대2로 지고 있었고 일본은 사우디와 0대0 상황이었습니다. 후반전이 돼서 변화가 있었는데 이동경을 빼고 양민혁이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윙어를 바꾼 거죠. 네, 홍 감독의 양민혁 선택이 정말 통했으면 좋겠네요. 후반전 20분까지도 골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마무리가 안 되니까 답답합니다, 진짜. 축구가 뭐 핸드볼처럼 많은 골을 넣는 건 뭐 아닌 거 알겠는데 요르단을 상대로 이렇게 답답한 경기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골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나오는 건지 정말 알고 싶네요. 네. 시원한 슈팅으로 나오는 골은 언제 볼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축구를 너무 지금 농구처럼 만들려고 하고 섬세하게 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만 그런 걸까요? 네, 솔직히 한국 축구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선수들 개인의 역량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선수들끼리 무슨 호흡을 맞추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후반 80분까지 한국은 유효슈팅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진짜 정말 싫다. 진짜 이렇게 월드컵을 간다 해도 누구 말대로 정말 3전 전패할 것 같습니다. 공격은 제대로 풀지 못하고 공격을 허용할 때는 뭔가 대충이거나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위험한 상황까지 당하지 않습니까? 진짜 환장하겠네요, 진짜. 홍명보를 어떻게 하면 경질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84분에는 갑자기 VAR을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체크하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런데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요르단 수비수가 점프를 할 때 손을 들어서 볼을 터치했다 보니까 페널티킥 여부를 체크한 거죠. 1분여 동안 주심이 상의를 했지만 최종 페널티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비참한데 손흥민이 미운 건 아니죠? 경기는 이대로 1대1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진짜 미치겠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한 옷이 왕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 시대를